네, 뭐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이제 100대 영화는 우리나라는 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꼽힌 영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본다는 게 뭐랄까 좀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그 시간을 많이 들이고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행가는 3, 4분 들으면 되고 뭐 이렇지만 영화는 보통 한 2시간을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그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 그 상관은 얻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심심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 아이인지에서 뭐 영화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좀 그 영화의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추천했는데 이 8월의 크리스마스는 우선 이 허진호 감독이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프트 멜로 드라마의 장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8월의 크리스마스랑 그 이영애 유지태 주연의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이거랑 상당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 이제 원래 그 멜로라는 말은 그 멜로 드라마라는 말인데 음악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은 슬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음악이 있다는 뜻이에요. 멜로디 뭐 이런 거. 멜로디에서 왔죠. 멜로 드라마가. 근데 이제 그 멜로 드라마가 되게 음악이 같이 그러니까 슬픈 장면에서 음악이 같이 나오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는데 일반 멜로 드라마는 그러니까 최루성이죠. 눈물이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심파. 예. 근데 사실 이 영화도 주제를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나오게 하는 장면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석규가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집안도 어머니도 안 계시고 네. 아버지 혼자 계시고 이렇게 되고 또 심은하는 굉장히 이쁜 처녀인데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뭐 썩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이제 그 만났는데 나이 차도 좀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는 굉장히 그 눈물을 짜게 하는 퇴로성 주제가 많은데 이 영화의 정말 특이한 점은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 장면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멜로 드라마의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물을 나오게 하는 장면이 오래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뭐 너 그랬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장면을 짧게 자릅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있었다가 또 다른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저 뭐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니까 관객이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다 영화가 끝나고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우리 영화 쪽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 소프트 멜로 합니다. 소프트 멜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 멜로가 더 낫다. 드라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드라이 멜로가 더 낫다는데 이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보시면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뭐 라스트 콘서트인가 뭐 이런 거 보면 엄청 눈물을 흘리거든요. 사람들이 막 그 영화 가면 질질 짜고 울고 불고 난리 치는데 이 영화는 사실 주제는 그거보다 더 슬펐으면 슬프지만 왜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냐? 계속 장면을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계속되는 장면이 없어요. 한 기껏해야 몇십 초. 저건 뭐지? 하고 좀 슬프려고 하면 또 다른 장면 하고 그래서 이걸로 근데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약간 지루한 면도 있죠. 계속 감독이 저게 뭐지 하고 관객이 기다리는데 그거를 여유로 안 주고 계속 장면을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자릅니다. 자르는데 그 붙어진 것은 굉장히 정말 처절하게 슬픈 이야기죠. 죽음을 앞둔 남자가 그 얼마 안 있어 죽을 남자가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전혀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이 영화의 장점이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사에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영화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지만 지금 영화가 너무 자극적으로 되었단 말이죠. 폭력 장면도 그렇고 애정 장면도 그렇고 그러고 보시면 물론 저도 뭐 제가 그런 영화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뭐 경멸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보면 폭력 장면이나 남녀가 연애 장면 보면 저도 그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데 그게 너무 강하면
그 이야기보다는 그런 데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참 이 영화의 수준이 말하자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눈물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눈물을 흘릴 틈을 주지 않게 그 계속 영화를 자르면서 진행한단 말이죠. 그게 이 영화의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그 봄날은 간다도 약간 이제 봄날은 간다는 멜로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안, 그러니까 좀 애처로운 그런 건데 그것도 아주 재밌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 허진호 감독의 제일 성공작은 이거예요. 그래서 허진호 감독이 이제 요새도 활동을 하고 뭐 덕혜옹주나 이런 몇 개를 했지만 그렇게 성공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8월의 크리스마스야 제목도 그렇잖아요. 8월하고 크리스마스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네. 어울리는 이제 그런 거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전주가 무대여서 전주에 가면 그 초원 사진관 그게 있어요. 그 이쪽에 관광 코스로. 근데 나중에 이게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여기 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생각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길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슬픈 이야기를 길게 끌지 않고 계속 잘라가면서 진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애틋한 감정을 훨씬 더 그 자아내게 만드는 게 그게 이 영화의 장점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영화가 너무 자극적이 됐고 너무 폭력적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좀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둘이서 싸울 때 막 상골 갖고 후드로 패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긴장감을 자아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그리스 비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그리스에서 비극은 거기서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누가 좋았다고 껴안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건 그냥 대사로 해요. 대사로 하지 남들 앞에서 죽이고 칼로 푹 찌르고 그다음에 치고 맞고 그다음에 껴안고 이런 거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관객들이 그런 거 안 보고도 충분히 더 이 영화처럼 슬픔을 느낄 수 있거든. 그런데 그걸 막 보여주면 오히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컨대 제가 남자인데 여자가 홀라당 다 벗은 걸 보면 네. 그거랑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가릴 때 가리고 적당히 보여주기 어느 게 더 좋냐 이런 게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네. 물론 저도 영화에서 여자가 완전 나시로 나오면 열심히 보죠. 네. 그렇지만 열심히 보십니까? 네, 네. 보죠. 근데 네. 그 영화라는 것은 어떤 절제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죠. 관객의 상상력을 자아내게 하는데 그런 영화는 상상력을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하여튼 좀 그러니까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사진관이나 이런 게 정말 완전히 아날로그, 저 못지않게 아날로그 시대 영화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영화고 우리가 영화를 본다음에도 그게 이런 장면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다시 되새긴단 말이죠. 네. 2시간 영화 본 다음에 아무것도 볼 거 없고 그래 잘 봤다 시원하게 끝났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고 근데 두 번째로 이 영화의 장점은 그 한석규랑 심은하가 진짜 딱 맞는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석규도 괜히 뭐 쉴이나 이런 영화에 많이 나오고 영화에 정말 그 전성시대였죠. 그 네. 송강호 이전에는 한석규가 우리나라 최고 남자 배우였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한석규가 제일 맞는 게 이 영화에서 정말 한석규의 연기가 빛을 발했다고, 그 빛을 확 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픈데 그 슬퍼할 여유를 주지 않는 연기. 그 심은하도 마찬가지고 심은하도 저는 어정희 국장이 심은하보다 더 이쁘다. 심은하 꽤 이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은하도 여기서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러고 허준호 감독이 이걸로 크게 성공했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봄날은 간다 빼고 그 다음엔 잘 이렇게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영화가 일본에서도 리메이크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 이제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약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그대로 리메이크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걸 이제 소프트 멜로 하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 자체를 거의 했겠죠. 맞아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드라이 멜로. 네. 그러니까 슬프고 눈물을 짜는 영화인데 눈물이 나올 여유를 안 주게 이렇게 영화를 탁 그런 기법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언제 봐도 이거 정말 영화 괜찮네 이런 생각을 들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애틋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그런 거나 또 삶에 대해서
그런 거서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